저희가 준비한 2위와 1위입니다. 8년 전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김만배 씨 얘기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오늘 국회 국토위 화면을 잠시 만나볼 겁니다. 지난번 국감에 이어서 또다시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이 또 등장했는데요. 제 긴 설명보다 화면을 바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좀 갖고 오세요. 아유 나야 들어보세요 좀. 왜 나가세요? 좀 들어보세요. 대통령을 가져온 사연을 이것도 아니 이렇게 사연을 저렇게 발췌가 되는 겁니까 이거? 야당 간사람 이거 안 되게 코미디장이네. 아니 여태까지 참은 적들만 말이야. 국민의 소개가 대통령을 데리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원래 양도구역이라 해서 공공개발이라는 탈을 쓰고 사실상 민간개발을 하면서 막대한 1조 원에 가까운 특혜 이익을 준 아주 대형 비리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오늘 국회에 등장한 강아지 탈을 쓴 아니죠.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인데 글쎄 이거는 어떻게 만나보실지 시청자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부적절한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원래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야당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월 임대아파트는 손해라 안 짓는다라는 육성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왜 이익을 내야 되냐? 궁극적으로 이익 낼 필요가 없죠. 여기 남겨서 뭐 하겠어요? 결국 써야지. 일공단 대장동 결합 개발하면 거기서 수익이 좀 남긴 한데 그 현지 주민 보상이나 이런 것도 써야 됩니다. 나머지 분양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돈이 남겠죠.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임대 아파트 지역 운영하면 이런 건 안 하려고 그건 손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의회가 동의도 안 할 테고 안 할 거니까. 배당도 금지돼 있잖아. 공사한테 누가 배당을 받아? 8년 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013년 1월 주민 간담회에서였어요. 도시공사 이익 낼 필요 없다. 임대아파트는 적자라 안 지으려고 한다. 공사인데 누구한테 배당받느냐. 이런 발언들을 이재명 후보가 했습니다. 지금 저 의도가 뭐냐면요. 김은혜 의원의 원래 이재명 후보는 항상 그 서민, 그다음에 약자, 그다음에 공공 이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임대아파트 그 비율, 있는 비율을 줄이는 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이 앞뒤가 다른지, 그다음에 얼마나 우리 그 국민들에게 그 어떤 부분을 속이고 있는지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2013년 지금 1월 저게 지금 아마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다 이제 지금 우리가 공개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 이렇게 그 임대 비율을 낮추는 거예요. 대장동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임대 비율은 25% 이상입니다. 근데 그걸 15% 약 15%로 지금 그러니까 내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더 6%까지 지금 내려갑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재명 후보가 시장일 때 그 백현동이요. 지금 그 옹벽 아파트로 지금 무리를 빚고 있는 그 아파트 임대 비율은 뭐냐면 100%에서 10%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 거짓의 가면을 버리고 이제 제대로 우리 국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저렇게 김은혜 의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은 서민을 위한다던 이재명 후보가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춘 8년 전 그 영상이 공개된 게 큰 문제다 뭐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그 뒤로 그 백현동과 대장동에서 실체가 다 나왔으니까요. 이수훈 변호사님. 뭐 여러 발언들이 있지만 특히 이 발언을 야당은 주목하는 것 같거든요. 임대 아파트는 적자라 안 지으려 한다.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거에 대한 뭐 해명과 반박이 나왔을 텐데 뭐라고 추가로 설명을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2012년도거든요. 2013년 1월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실제 2012년도에는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2,000호 그리고 당시 아파트가 8.9%의 미분양 물량이 나왔고 특히 경기도에 굉장히 집중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미분양 아파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고 LH공사라든가 SH공사에서 이것들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논의까지 많이 됐었고요. 실제 LH공사나 SH공사가 굉장히 적자가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일 수 있는데 2012년으로 돌아가다 보면 아파트가 미분양되는 남아도는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실제 1공단 조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 아파트가 남아났는데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느냐 아니면 구도심에 공원 하나 없어서 1공단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그 당시 성남 시민의 어떤 구도심의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느냐 이건 정책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 보지 않고 왜 임대 아파트 안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 성남시에서 임대 아파트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건 2019년도에 이미 이제 은수미 시장으로 시장이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의 경제 상황을 도외시하고 지금 보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사건을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임대 아파트든 뭐 그냥 일반 아파트든 당시에는 미분양이 많았기 때문에 질 수 있는 환경 여건, 재정 여건이 안 됐다. 뭐 이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오히려 아파트 공급 물량을 축소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양도세도 깎아주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상황과는 정반대였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2013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이도원 의원님. 네. 2015년에 임대주택 비율이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에 15%였는데 4년 뒤 개발 계획이 6%로 변경됐다. 그럼 이걸 두고도 또 야당에서는 이것도 이렇게 임대주택 낮추면 서민을 위한 건 맞느냐? 뭐 이런 지적을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꼭 그 이재명 시장 임기에서 무슨 뭐 은수미 시장 임기로 넘어갈 때도 뭐 포함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법상 25%를 해야 되고 공공 개발이 50% 이상일 때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 절차에 따라서 낮출 수가 있는데 그걸 계속 낮추고 15%는 낮추고 다시 6.72%로 낮추고 이렇게 하니까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고 특히 유일하게 그 대장동 그 부지 내에서 원래 이제 성남시가 맡았던 부분, 도시 그 공사가 맡았던 부분 이분 이 그 A-11 지역인가요? 여기에 그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그 땅을 팔아가지고 1,822억 원 그 배당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822억을 얻었으면은 그게 당연히 또 임대주택을 짓는 데 써야 되는 게 서민을 위한 정책일 텐데 그걸 그냥 선거 때 뭐 그 무슨 배당금식으로 나눠주니까 그런 의지가 없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을 하든 간에 그 이 지사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그 짓기 어렵다 이런 그 얘기를 한 게 분명하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100%를 10% 줄이는 그 안건에 직접 서명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별로 뭐 변명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부분 화면에도 잘 나와 있어요. 이재명 후보 측은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든 건 퇴임 이후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8년 전 이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는 서민 위한다더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속은 것이다. 이 후보도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이제 계속 대장동 의혹과 선을 긋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전 법무장관 공범으로 봐야 된다. 다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직원의 개개인 일탈행위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도 속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검찰이 유동규를 배임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슨 뭐 정책 판단이라고 하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잘못된 정책 판단이 바로 배임입니다. 지금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이게 배임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재명 시장과의 관련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입니다. 본인이 한 짓, 본인이 한 말이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유동규와 공범으로 보는 게 상식과 증거법칙에 부합하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이 대장동 수사 핵심은 배임,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냐일 텐데 만약에 윗선수로 간다면. 근데 이재명 후보 측은 일단 정책적인 판단은 배임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김진태 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또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은 배임으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과 최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고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데 그 판단을 유보하고 기소 공범이라고 적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의문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판단을 잘못하면 그리고 성남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치면 그 부분이 배임인 거고요.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없어서 배임 그냥 정책 판단이니까 배임을 유보한다. 이건 뭐 이런 판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적 이익 추구까지 있었으면 그 부분은 뇌물이나 이런 것까지 이제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임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 가까운 사례로 월성 이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이 사건에 있어서요. 예. 이 한수원 원장을 배임으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이 그럼 뇌물을 받았나 아니면 그 사람 통장에 돈이 꽂힌 게 있나 그런 거 없거든요. 사익 추구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한수원 정책 판단 잘못했다고 배임으로 기소를 했는데 예.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도 최종 의사결정권자니까 이 공범인지 아닌지 수사를 해봐야죠. 수사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씨인가 거기 지금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갔다가 나오다가 이러면서 기자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시장의 그 공모에 따라서 그 자기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업무상 배임이 안 되면 나도 안 되는 게 아닌가 김만배 씨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보하고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지 저 배임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는 절대 수사기관이 취해야 될 알겠습니다.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